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허경영 총재님은 순수하고 여리고 어린애 같아요. 네, 이렇게 말하는 분, 네, 오늘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 벌써 새벽 1시 41분인데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네, 많은 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하루가 그냥 가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전화가 오고 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거의 밤을 새고 있습니다. 네, 거의 밤을 새면서 그러면서 이 심각한 정황들을 알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네, 오늘 어떤 한 분이 이제 허경영을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이 초기 단계, 네, 초기 단계부터 이 함께 했던, 그러한 분이 연락을 한 거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연락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허경영 총재님은 순수하고 여리고 이 어린애 같다. 네, 어린애 같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허경영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만나본 적이 없고, 그리고 통화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한 번. 네, 그것도 이제 그 허경영의 그 측근들이 언제 몇 시에 어떤 전화로 전화를 하면은 받을 거다. 이렇게 안내를 해갖고 정책적인 측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제 그 조언을 해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허경영이 이제 그 정치적인 측면, 정치인 허경영이라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지. 뭐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이런데 그런 건 나한테 먹히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인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순수하고 여리고 이 어린애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 허경영 시설 내부에서 뭔가 권력 다툼이 있다. 네, 그래서 전에 또 어떤 매체에서도 뭐 재정을 가지고 뭔가 이 다툼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허경영이 항상 얘기하고 있는 뭐 이 권총 3천억 조폭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가? 네, 이 재판에 아무도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핵심 증인인 박기성, 네, 이 대순진리 통합위원장 박기성 위원장께서 핵심 증인인데 그 증인으로 서는데 아마 오원복 선생님이라든지 또 제가 네, 이렇게 뭐 말씀을 안 드렸으면은 거의 뭐 안 나오실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허경영 측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도대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3월 10일이면 이제 앞으로 10일 후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결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분은 이제 안타까운 심정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 허경영 총재님은 순수하고 여리고 이 어린애 같다. 네, 다만 좀 이렇게 니꺼 내꺼 이런 개념이 좀 별로 없는 그런 부분은 있다. 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원복 선생님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네, 그러면서 오원복 선생님에 대해서 잘 해결되길 바란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허경영과 이렇게 그 연락이 닿으면은 허경영과 대화를 하고 싶다. 네, 굉장히 친분이 굉장히 가까웠던 그러한 분으로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한울궁의 그 한 젊은이, 네, 그 박땡땡이라는 젊은이가 사망했다. 네,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니, 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러한 또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녹취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네, 제가 발견했던 것은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건 모르지만 11구 사태, 네, 11구 사태에 대해서 이제 허경영 3천억 건총, 네, 조폭, 허경영이 주장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 허경영이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네, 억울한 측면이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허경영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녹취록을 좀 들어봐도 뭔가 이 허경영이 좀 그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김기병하고 저기 통화를 하셨지 않습니까? 내 보는 앞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총재님이 여기에 개입이 안 됐다면 이놈이 나쁜 놈의 새끼다. 이거 완전 사기꾼 새끼다. 이 새끼를 잡아넣겠다 하는 말을 내가 왜 했느냐면, 감독님이 왜 잡아넣어? 보시오. 내 말 듣고 얘기하라고. 네,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허경영이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네, 재림예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미륵불이다. 그러는데 이거 보게 되면은 완전히 막 그냥 허경영을 막 소리를 막 지릅니다. 네, 막 질러요. 그래서 자기가 뭐 잡아넣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보면은 허경영이 뭔가 이런 부분까지 있다 그러면은 경찰 검찰이 뭔가 이자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거죠. 감독이 변호사야? 그래, 그럼 나를 걸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해. 도와달라고 했더니 감독님이 뭐 갑자기 변호사로 돌려냈어? 지금 그 나한테 지금 할 말이요? 그렇게 할 거야? 그딴 말 할 거야? 잡았느냐고, 감독이 왜 잡았느냐고. 그러면은 아까 그럼 김기봉이를 왜 전화를 하고 난리야? 김기봉이라는 놈은 왜 전화를 하고 또 통화를 들어보니까 그 새끼가 전부 엉터리 얘기만 보고를 하고 앉았는데. 전혀 모르는. 그러면은 지금 네, 지금 이 허경영과 한 남성이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김기봉이하고 허총재하고 그럼 짠 거야? 짠 거야 뭐요? 내용이니까 감독님. 내 도와달라는 거나 좀 도와주지. 네, 내 모르는 거니까 감독님 내 도와달라는 것은 나 도와줘야지. 이게 굉장히 불쌍해 보여요. 네, 이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를 내려면 내가 성대모사를 할 때, 네, 내 도와달라는 거나 그 도와줘야지. 뭐 이런 되게 불쌍해 보이죠? 그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이야기해서 뭐 어떡하냐 이 말이지. 보시오. 자, 그러면 참, 이 말만 한 번 더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이 말만 듣고 얘기하시오. 내가 오늘 간 거는 뭐야? 또 협박이야? 네, 또 협박이야 이러죠. 네. 정말 이자가 정말 혼 좀 날라고 그러네. 어? 그래, 나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해! 고발해, 당장! 네! 네,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뭔가 공증을 받았다. 네, 공증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 스스로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내일부터 너가 하늘궁에 내가 취재하러 갈 거야. 알아? 네, 내가 취재하러 간다 그러죠? 이것도 협박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네, 이자가 뭐 기자인지 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취재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것도 협박성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알았어? 참, 이자를 정말 용서 못하겠네 이거. 감독님, 내가 누구요? 누구야 허경영이지 이 사람아. 그러니 문제야. 네가 4년 전에 나한테 그렇게 약속을 하고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자 아니야? 옛날에 도전한테 가서도 그렇게 대들었어. 아이고 정말. 참말로 감독님. 네, 그래서 옛날에 그 도전한테도 그렇게 대들었어 이렇게 하죠. 굉장히 그 불쌍한 목소리예요. 그런데 도전이 누구냐? 이 박한경 도전. 그러니까 대순진리회의 교주로 있었던 사람이죠. 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래서 대순진리회를 내가 특검을 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니까. 네. 그래서 대순진리회 특검해라 해가지고 국힘의 주진우하고 국힘의 있어요. 그 사람 머리 하얗고, 네. 우리 동네에서 내가 몇 번 봤거든. 김근식.
네, 김근식이라고. 내가 동네에서 몇 번 봤다고, 그 사람을. 네, 그래서 이 동네에서 마주치면은 내가 꼭 한번 대화를 해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있는데 요즘엔 안 나타나요. 내가 몇 번 봤거든. 네, 김근식. 네, 그래서 뭐 각종 연락을 해봤는데 답변이 없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대순진리의 특검은 굉장히 필요하다. 이것만 봐도 네, 뭔가 좀 이렇게 굉장히 허경영이 뭔가 불쌍해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녹취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 녹취록을 받을 사람이 그 이름을 얘기했는데 김땡땡이라고. 근데 김땡땡이가 나를 고소를 지금 한 건, 두 건, 두 건, 한 건, 두 건, 세 건 이렇게 고소 고발을 했다. 네,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줄 이유가 없죠. 네,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나는 지금 이 허경영 집단이 여러 막 제보가 들어오는데 보면은 진짜 허경영을 위하는 사람, 또 한쪽에서는 뭔가 이 권력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짜 충신인가? 그 충신과 결국에는 허경영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많이 파악을 했다니까. 그리고 증거 자료가 너무 많아. 나한테 너무나 많은 증거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그 증거 자료로 봤을 때 나는 그 허경영 변호사들이 이렇게 능력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정도면은 뭐 협박,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업무방해, 거기에다가 특수공갈 미수, 이거 충분히 가능하거든. 이거,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항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무슨 뭐 무슨 협박이네, 무슨 화약, 도검, 무슨 뭐 총포 안전법 위반이네 이러고 앉아 있을까?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실을 규명하는데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고 있어요. 어떤 미친 인간들은 뭐 증거 필요 없다, 뭐 신인이 그냥 다 그냥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다, 뭐 이렇게 떠드는 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립적인 차원에서 이제 허경영에게 연락까지 취하고 이제 오원복 선생님, 오원복 선생님하고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아주 현명하신 분이었다. 그리고 녹취록을 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는 과연 이 사람들이 진정성이 있을까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